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이 입추잖아요. 모든 분들이 만약 이날을 기다린 것처럼 입추 관련한 인사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그중에 짱가님이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입니다. 이날부터 입동 전까지를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입추 무렵은 벼가 한창 익어가는 날이라고 합니다. 라고 입추에 대한 상식 알려주셨습니다. 네, 전혀 가을 분위기가 안 나는 입추입니다. 네. 그래도 입추라는 단어를 좀 입으로 말하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인가요? 근데 저는 절기가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좀 있으면 말복 지나면 좀 선선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약이다. 더위도 시간이 약이다. 네, 이럴 때 정신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놀자님이 시선 집중 기다리느라 잠들은 어찌 주무시나 시작하자마자 우르르 오시는 촌철님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네. 이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누구의 말 맞다나 배가 고픕니다. 라디오는 물론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더 늘어날 수 있게 오늘 하루 5명 전파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 더워서 제가 깎아드렸어요. 제 임의대로. 아, 그래요? 네. 예, 알았어요. 더운데 10명 전파하려면 좀 힘드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촌철님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동현님이 애청자입니다. 제이비와 더마카의 티키타카가 재밌어서 1부는 꼭 듣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안면 신경 마비 때문에 뇌신경 수술하고 어이구. 병실 침대에서 본방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잘 끝난 거죠? 네, 그래서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이구. 괜찮으신 거죠? 임동현님? 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빨리 캐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4470님, 25년 동안 시선집중 팬입니다. 아니 근데 이분도 5일째 병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왜 빨리 또.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니, 우리 촌철님들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마음 아프게. 그냥 재충전의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운기조식의 시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 네. 촌철님들 파이팅 하십시오. 네.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뉴스 전해드릴까요? 아프신 분들 더 아프실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국군정보사령부. 이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정보사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정보사 소속 모든 인원에게 휴대폰과 전화통화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밖으로 정보를 흘린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누가 흘렸어? 이거 찾아내겠다는 거죠. 네. 하지만 군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나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는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규정 들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내부 단속할 요량이었으면 도대체 왜 블랙요원 명단 빠져나가는 거 하나 못 막았느냐라는 얘기에 좀 답 좀 해보세요. 답 좀. 또 아침부터 열받네. 그러니까요. 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또 아니에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명단 유출로 긴급 귀국한 블랙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첩보 활동비를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원이 집 렌트비 등 각종 사업비를 선처리하고 후 정산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각지에 있던 요원들이 선처리한 예산을 받지 못하고 귀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근데 사실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블랙 요원들이 긴급 귀국했다. 사실 이 사실도 보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첩첩산중 그분들 귀국을 했고 근데 예산도 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또. 떠 있어요? 네. 어제 정보사령관과 여단장이 맞고소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근데 어제 고소장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대한 절제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는 군사 기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단장은 대북 휴민트 공작을 총괄지휘하는 자리로 정보사 출신 예비역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서울 충정로의 정보사 영해사무실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안가라고 부르는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최소 월 한 번 사용하게끔 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사령관이 법무실 검토를 거쳐서 상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로 사무실을 무단 사용했다며 여단장을 질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모욕을 했네, 기물을 던졌네 하는 분쟁이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여단장은 또 고소장에서 해당 단체는 정보사의 기획공작인 광개토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령관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내용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광개토 사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비밀명도 공개가 됐고 충정로 안가도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게 전부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도대체 정보사령부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응? 사실 이게 뭐 세상이 투명해야 한다지만 사실 이거는 투명의 영역이 아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투명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은 촌철님들이 걱정을 좀 해주고 계신데요. 토토로님은 정보사가 도둑들 들어오라고 대문을 열어놓은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네. 까치놀님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주셨고 이정로님은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주셨고 황소뭉치님은 누가 흘렸어가 아니라 어떻게 뚫렸는지 대책이 뭔지부터 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라고 네. 해주셨고 네. 밴댕이님은 참 지지고 볶고 야단 났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깝깝한데요. 지금 이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이게 왜 또 이 열기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쾌지수 팍팍 올라가는데 대책은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워야죠. 잠시 후 2부에서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이 물음에 조금 답을 찾을 수 있는 인터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것도 좀 열이 올라야 되는. 근데 마음껏 열 내셔도 될 것 같은 게 알권리님이 JB가 열을 대신 내니 저는 시원하네요. 그런가요? 라고 올려주시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믿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난 뒤인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 실제 전시 내용을 한일 두 나라가 협의해 구성할 때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외교부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쪽은 강제성이 더 드러나는 말을 요구를 했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게 현재 전시 내용이다. 이게 외교부의 설명이었는데 수용한 게 아니라 거부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강제라는 단어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외교부 당국자가 거짓말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뺨 맞고 선물 내민 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강제성 표현은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요구가 거부됐다면 너무나 마땅히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동의해 준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아낌없이 주는 정부입니까? 일본에게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아니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안 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이종찬 광복회장과의 인터뷰가 잠시 후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 김은희 님이 저 이거는 못 참겠어요. 짜증 지수 폭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외교부가 그러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외교부에 추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국회의장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건데요. 우원식 의장의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협상의 실패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외교협상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외교부 대변인은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 측에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하나만 더 붙이겠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을 말한 것이고 외교부 답변서는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료 및 문안을 이야기한 거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설명의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이었다. 혹시 이렇게 해명할까 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그런 식의 해명은 뭐냐? 말장난이다. 요거까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해명에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납득이 되겠습니까? 외교부의 추가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추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외교통일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 회의 열렸나요? 찾아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너무 화가 나는 뉴스들만 전해주고 계신다라고 고백장님이 JB의 한숨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그렇게 시원한 소식은 아니네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다음에 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해서 파장이 일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저의 부상은 생각보다 낫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음에 오진을 났던 순간부터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에게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선수 관리를 했길래 저런 작심 발언이 나왔을까 싶은데 관련 뉴스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추려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엔트리가 3차례나 수정됐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서 세대 교체를 하라라는 임원진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명 가운데 6명이 교체돼서 종합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는 단 2명으로 줄어들었고 복식은 2개 조를 제외하고 무려 4개 조가 파트너가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결국 아시안게임에서 노메달에 그쳤고요. 협회는 대회가 끝나자마자 성적 부진의 책임을 감독과 코치들에게 물었는데 문자 메시지로 경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네. 두 번째, 2018년 7월 중국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 선수 6명이 출전했는데 임원은 8명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임원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감독과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에 타고 간 반면에 임원진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건 여러분들 기억에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용대 선수가 2014년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가 불시에 검사하는 도핑 테스트를 3번 이상 불응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협회가 2013년 3월 이용대 선수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세계연맹이 정한 보고 시한을 넘겨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마지막 기회였던 같은 해 11월에는 이용대 선수가 전주에서 경기 중이었는데도 협회가 선수촌에 있다고 보고해서 도핑 불응 판정이 나왔던 겁니다. 네. 선수 소재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것도 경기 중이었는데 말이 됩니까? 이 때문에 이용대 선수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했는데 뒤늦게 협회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해서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아내는 일이 있었다. 이거 좀 기억나시죠? 네. 아무튼 협회 운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되죠. 어제 관련 뉴스들 계속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근데 사실 지금 JB가 정리해준 일들을 보면은 이게 사안이 좀 시간이 꽤 지난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된 채 지속된 거라면 그야말로 정말 놀랄 노자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말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귀국길에 오른 안세영 선수의 말 잠깐 더 들어보시죠. 축하 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팀이랑도 상의를 해야 되고 뭐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그러면서 기자회견 불참도 본인 의지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지금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이나 협회 회장 여전히 침묵 중이고요. 배드민턴 협회장은 귀국편 비행기까지 바꿔서 따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침묵 중이라고 했는데 협회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2대12에 이제 그 입장을 밝힌 걸 짧게 전해드리면 네. 모든 종목이 양궁처럼 지원받을 수는 없다. 지원 탓이라고요?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상 관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네. 이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으나 협회가 특정 선수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입장이 이런 입장이 나왔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면 데이지님, 안세영 선수의 바람처럼 체육계를 위한 진정한 어른이 계시길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고 푸드리햇버님은 금메달 땄으니 그나마 이렇게 이슈화를 시켰지 이름 없이 불이익 받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미나킴님은 배드민턴협회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썩어 빠진 곳은 도려내야 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또 1045님은 배드민턴 말고 전체적으로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3012님,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카르텔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좀 보내주셨는데 네. 어떻게 대응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니, 같고요. 예. 앞서서 사도광산 얘기하면서 JB가 국회 열렸습니까? 라고 화를 좀 내주셨잖아요. 찾아보니까 13일에 지금 전체 회의가 소집이 돼 있다 그래요? 네. 그 전에는 야당 의원들이 소집을 요구했으나 외교통일위원장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13일 아직 멀긴 한데요. 흘러 13일로 회의가 잡힌 거군요. 네,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라도 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좀 파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일 기억해야 될 건 이틀 뒤가 광복절이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이 통신조회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139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19명이었다고 하고요. 전직 국회의원이 2명, 보좌진이 68명, 그리고 당직자가 43명, 전 보좌진과 당직자가 7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짚을 점은요? 일단 이거저거 다 떠나서 민주당 소속 인사들만 좀 조사한 게 139명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지 일단 이게 궁금해요. 응? 민주당만 139명이면 민주당 이외 특히 언론계 인사는 도대체 몇 명을 조회를 했느냐. 왜 그러냐면 이거 그 최초 일부 제가 전해드릴 때 여러 매체와 여러 언론 단체를 제가 나열해서 쭉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네. 그것만 그 토탈을 해도 민주당 숫자는 훨씬 능가할 것 같거든요. 응? 그럼 최소 언론계에서는 수백 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뭐 조회를 해도 되는 거냐. 이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 내역 조회는 영장 청구를 해야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돼야 내역 조회는 되는 거지만 통신 그 이용자 정보 조회는 그것 없이도 그냥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저희가 장동혁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을 했고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이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좀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거에 대한 좀 제도 개선책을 좀 도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좀 영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일종의 어떤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속도 좀 내서 좀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상견례 겸 회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런 얘기까지는 논의가 안 되겠죠.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방안 이런 민생 현안은 좀 논의를 한다고는 하던데. 뭐 또 뭐 금투세 얘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찌 본다면 이것도 좀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고 합의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부님이 저혈압 환자 완치 방송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합격 맛집에 이어서 새로운 애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